저 카메라 봐야 돼요? 이게 저희도 인터뷰 해보면 카메라를 잘 못 보시니까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것만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돈따 임군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남는 건 사진이다.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사진에 관한 광고 사진, 인물 사진, 수중 사진까지 스튜디오 앤 다이브 제노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하고 같이 인사 나누실 김태현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SDI, TDI 강사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사님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살짝 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우리 강사님이 굉장히 네, 유명하시고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사님 소개 좀 한번 짧게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 김태형 강사님께서는 2001년도에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하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공과대인데 근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대학으로 또 여기가 아트하고 디자인, 애니메이션, 사진학과는 또 미국에서도 또 알아주는 학교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미국의 또 인스타일, 이게 우리 미용실 가면 항상 있는 보그지, 네, 이런 잡지에서도 네. 예, 촬영을 하셨었고, 네.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춘천 KTNG 상상마당 빛과 조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인터넷 검색 막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서비스 매칭 사이트, 예, 숨고라고 있는 그 서비스 매칭 사이트에서 만족도 별점 만점 5점, 예, 만족도가 5점 만점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각종 광고 사진과 대기업 화장품 A사, 네. 예, 광고 사진 또 사진 작가로 활동하시고, 네, 네. 2007년부터 제노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2019년도에는 SDI 스쿠버 다이빙 강사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오면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제가 모셔도 되나 싶은데, 또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정보를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라이센스 단체랑 그리고 또 만드신 커리큘럼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요거 자랑 좀 한번. 사실 뭐 자랑할 거는 없고, 저는 이제 원래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을 전공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상업사진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됐는데, 제품 사진에 조금 더 특화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쪽에 촬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쿠버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바다에 가서 뭐 해수욕할 일도 자주 있고 물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이빙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조금 늦게나마 다이빙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강사를 하게 됐어요. 강사 교육을 받던 중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강사가 되면 너만의 스페셜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진이니까, 그러면 사진 쪽으로 한번 나만의 스페셜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SDI 강사로서 할 수 있는 스페셜티 자격증을 만들게 됐죠. 그게 바로 수중사진 리터칭에 관련된 자격증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라이팅, 즉 수중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스트로보 조명을 가지고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교육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목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스페셜티를 네. 교육을 받으려면 네,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스튜디오 위치를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 네. 있습니다. 언주역 쪽에 저희 스튜디오와 함께 조그만한 공간에서 이제 교육도 가능하고,
그래서 스튜디오와 교육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사님 교육 받으신 분들 별점 5점.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소감 후기 리뷰를 봤더니 네. 가장 많았던 게 알 때까지 친절하게 너무 잘 노하우를 정말 잘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중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노 스튜디오, 스튜디오 앤 다이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 전공을 하셨고 이제 광고 사진이랑 사실 저도 사진을 좀 찍기는 하는데 제가 육상에서 사진을 찍다가 수중으로 딱 들어갔는데 사진 환경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수중 촬영을 하시게 된 계기나 뭐 특별한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스쿠버를 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고프로를 활용해서 영상을 많이 찍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는 수중이 아닌 바깥에서 직업으로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이빙을 즐겁게 하러 갔는데 수중 카메라를 꼭 가지고 가서 촬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동안 되게 멀리 했었어요. 같이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수중 사진 왜 안 하니?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빙하는 게 즐겁지 또 카메라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뭔가 하는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몇 년을 버티다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다이빙에 엮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진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물 사진도 있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사진도 있고, 풍경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강사님께서는 주로 이제 물속에서 수중 촬영을 할 때 네. 어떤 주제로 촬영을 많이 하시나요? 사실 저도 수중 사진은 초보 단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바깥에서 우리가 촬영하는 상황과 너무 다르고, 사실 더 어려운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업사진 외에 휴가가 생겨서 어디 출장을 가거나 이러다 보면 풍경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물속에서도 사실은 와이드 촬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마크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시 도전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부터의 질문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가져 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수중 촬영, 수중 사진 제가 어느 정도 다이빙이 익숙해지면 다들 이제 뭐 요즘 SNS 활동 많이 하니까 이쪽에 그렇죠. 올리는 사진 뭐 이런 거를 좀 찍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저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런 그 수중 촬영에 입문을 하려면 최소한 뭐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입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교육을 할 때 내거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고프로는 되게 다들 쉽게 접근을 하시니까 고프로부터 DSLR,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모든 분들이 다 수중 사진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고프로는 제한적인 게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이 가능하고 흔히 말해서 좋은 퀄리티를 고프로지만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프로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수중차 사진에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SDI에서 정식 이제 스페셜티 과정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스페셜티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이게 다이빙 본부들이 해외에 대부분 다 있으시고 저희도 SDI, TDI도 미국 플로리다에 있어서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그쪽에 이제 요구사항들을 다 채워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워드를 치고 한국 본부에 보내서 한국 본부에서 미국 본부로 보내주시면 컨펌을 하고 또 수정할 게 있으면 다시 거쳐서 와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과정들을 몇 번 거치면서 이제 스페셜티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웃음이 자꾸 나오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강사가 되면 나만의 스페셜티 뭐 과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나도 나중에 언젠가 강사가 되면 나만의 스페셜티 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영문으로 이거 보내셔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강사님께서는 예, 로체스터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중 촬영을 하실 때 뭐 이 사진이 잘 나오는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바다 날씨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날씨라든지 이런 게 좀 연관 지어지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냥 잘 아시겠지만 다이버시니까 다이빙을 하러 갔을 때 뭐 맑은 날이 좋지 흐린 날이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햇빛이 많이 물속으로 들어오고 구름이 없고 이런 날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특히 또 우리나라 바다는 좀 탁도도 있고 색깔도 되게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판 같은 바다에서 촬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긴 하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인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면 또 저도 그렇고 지금 저도 이제 장비를 고프로긴 하지만 네. 이제 저도 이제 수중 촬영을 위해서 뭐 트레이나 이런 장비들을 좀 세팅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초보자들이 아까 고프로 말씀하셨는데 고프로 트레이라든지 부력봉 뭐 이런 스트로보 아니면 뭐 지속광이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값비싼 장비들을 준비하고 수중 촬영에 입문하는 게 좋을까요? 값비싼 장비라고 하면 사실 꼭 값비싼 장비가 필요는 없지만 뭐 아시다시피 장비라는 게 또 있다 보면 하나 뭔가 더 추가하게 되고 또 이런 게 필요해서 추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잖아요. 네. 저 또한 다이버를 시작했을 때 장비를 하나씩 사는 재미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장비를 구매하기보다는 타겟팅을 정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저렴한 카메라와 중간급 카메라와 고급 기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버젯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카메라가 사실 고가의 장비 카메라는 고가이고 몇백에서 몇천까지 가야 되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장비를 쓰면 결과물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좋은 장비라도 내가 그걸 잘 쓸 줄 모르면 저렴한 카메라를 사서 쓴 결과물보다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중 사진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뭐 기회가 되면 뭐 수중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어떤 꿈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DSLR이나 뭐 이런 방수 하우징 뭐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을 사서 하는 게 좋을까요? 방수 하우징은 사실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프로도 일정 수심까지는 방수 하우징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15m인가 20m인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심을 넘어가면 방수 하우징이 필요하듯이 근데 저희가 하우징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범위가 훨씬 넓어지니까 그리고 단순히 생각하면 수중 촬영을 하는데 방수 하우징이 없는 게 말이 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수 하우징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사진, 조금 더 접근성이 편리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게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진에 대한 욕심이 좀 있다라고 하면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DSLR이나 이런 카메라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중복 투자의 개념 때문에 네.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렇다고 고가의 장비, 비싼 장비를 사게 되면 사실 비용이 너무 또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뭐 올림푸스사의 TG 시리즈라든지 소니사의 RX100 시리즈라든지 그게 가장 접근하기는 편해요. 하우징도 있고 스트로보도 달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개 형태의 큰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모양을 갖추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시작해서 내가 너무너무 재밌고 수중 사진이 너무 좋아서 정말 전시회도 하고 싶고 뭐 대회도 출품하고 싶고 그렇다고 한들 꼭 고가의 장비는 필요는 없다는 거를 저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시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충분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거는 조금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고 장비들도 꽤 나오기 때문에 그 장비들 중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검증이 됐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 이렇게 많이 양분화되는 게 뭐냐면 DSLR 카메라를 살 것이냐 미러리스 카메라를 살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세상이 점점 급격히 이제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DSLR 카메라가 이제 도태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니콘사에서는 DSLR 카메라를 더 이상 안 만들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 아마 캐논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갈 것 같고 소니는 원래 DSLR 시장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쪽도 손을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만약에 고가 기종을 하게 된다면 DSLR을 보다는 미러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었을 때는 광고 사진 촬영하실 때도 평소에도 니콘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주로 저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많은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는 핫셀블라드 기종을 쓰고 이게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됐으니까 페이즈 원이라는 디지털 백 붙여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카메라는 딱 두 종류다. 캐논인가 캐논이 아닌가. 캐논 혹시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협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논 본사 바로 여기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용을 하시면서 사실 하우징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하우징을 고를 때 좀 뭐 이렇게 특별히 애정을 하시는 뭐 브랜드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유기포트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 그리고 보편화되어 있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노티캠을 아마 제일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업체들에서 이제 만들어내긴 하는데 워낙 알려져 있는 게 또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노티캠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사실 디자인적인 걸로 사실 조금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디자인이 중요하고 거기에 기능들이 또 제가 사용할 때 편리함을 조금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 물론 가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격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노티캠이나 IK 라이트나 이런 브랜드를 많이들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써본 하우징은 사실 저거밖에 없지만 이제 교육을 하거나 다른 분들 걸 이렇게 보게 되고 한 번씩 이렇게 교환해서 쓰게 되다 보면 또 그 각 장비들만의 장점과 단점들이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선택하는 기준은 디자인적인 면을 되게 좀 중시 많이 합니다. 왜냐면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만들어져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형식의 그런 투명 재질의 케이스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특징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방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산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음 질문이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미 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건 넘어가고요. 요즘에는 또 핸드폰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우징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수중에서 터치까지 되는 하우징도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보니까 요즘 핸드폰의 CCD 기술이 좀 좋아져가지고 저조도 촬영이나 이런 거에 유리한 부분들이 좀 핸드폰이 기능을 좀 많이 갖춰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저도 고프로를 구매하기 전에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 다이브로이드를 알게 됐고 다이브로이드에서 만든 것들이 너무 좋은 기능이 많고 핸드폰만 집어넣으면 다이빙 컴퓨터와 뭐 촬영도 되고 영상도 되고 그런 기능들이 다 돼서 정말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도 저희 스포엑스 갔더니 다이브로이드 이제 새로운 버전과 이런 게 출시가 된 걸 또 한번 보게 됐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이빙 컴퓨터가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고 별도로 다이브로이드에서 해결이 다 되고 고프로가 없어도 되는 또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뭐 당연히 추천드리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저희 수중 촬영에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영상 보시고 이 영상 보기 전에도 수중 촬영을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좀 조언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수중 사진을 하면 촬영을 하면서 느낀 게 지상과는 확실히 확연히 다르고, 우리가 뭐 다이빙 이론에서도 아시지만 가장 짧은 파장인 레드부터 없어지는 것들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도전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이제 모르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너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진이 되게 보편화돼 있고 누구나 다 촬영을 하고 편리한 장비 중에 하나지만 조금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배워서 활용을 하시면 수중 사진이 어렵지 않고 밖에서도 편하게 찍는 것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다이빙의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수중 사진을 하고 계신 분한테 좀 자문도 얻으시고 배우셔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 정확히 알고 하시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저희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뭐 장비도 소개해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스케일적인 부분들도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실 건데,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임PD야, 저것 좀. 제가 사실 오면서 네. 네,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가지고, 네, 뭐 별거는 아닌데, 네, 너무 별거는 아닌데, 이렇게, 세상에. 네, 티셔츠 지금 기념 티셔츠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갖고 요거 강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 뒤에는 네, 이렇게 어디 쓰시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만들어놨던 로고를 활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활용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읽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팔에는 또 저희 네,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저희가 드린 거 티내야 돼가지고. 그럼요.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좋은 사진은 카메라의 심도 조절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예, 마음의 심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카메라를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쓰면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사진의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추억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 사진에 함께 기억이 되는지가 좋은 사진을 좌우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이런 또 시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편 영상에서도 또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김태형 강사님하고 수중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 김태형 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중 사진 노하우와 장비 세팅법들 뭐 이런 소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너무